안녕하세요. 자, 피그마 실전 완성도 높은 상세 페이지 디자인 강의를 맡게 된 김기민 강사라고 합니다. 자,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자,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그마는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UI UX 디자인 협업 도구입니다. 설치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작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기획자, 개발자까지 하나의 파일에서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자, 최근에는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AI 기능을 통해서 디자인 작업의 한 단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피그마 AI는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해 화면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텍스트 설명만으로 UI 시안을 만들어주는 등 초기 기획과 디자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은 PDF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해 놨는데요. 일단은 이제 PDF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으실 폴더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베이직 소스가 있고요. 베이직 페이지, 이그샘플이 있는데 예제는 일단 2개 정도로 이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PDF 문서를 열어볼게요. 자, 아래쪽에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주요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이제 별도의 저장 없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최신 디자인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협업이 가능합니다.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파일을 수정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빠른 업데이트, 저희 웹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프로토타입 도구보다는 새로운 기능이 빨리 추가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피그마에 대한 설치와 그리고 기본 인터페이스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번 과정은 디자인 위주의 그런 수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상세 페이지 관련돼서 제작을 하고 디자인적으로 저희가 완성도 높은 그런 단계를 가지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다운로드 들어가 보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를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일단 뭐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은 자, 이번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프로페셔널 그런 유료 플랜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무료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유료로 놓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무료 과정에서도 충분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AI 기능들은 자제하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그냥 무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위주로 해당하는 그런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그런 강의 중에서 AI 관련된 그런 유료 플랜 기능들이 있습니다. AI 기능들을 위주로 저희가 피그마 사이트나 메이커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그런 강좌도 같이 들어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실 것 같고요. 자, 이번 강좌는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에 대한 내용들,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 디자인에 대한 메인 대시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메인 대시보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기획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캔바 같은 그런 기본적인 디자인 유형만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디자인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한 화면 구조 위주로 해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좌는 6개 정도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먼저 이제 디자인 창을 한번 열어보는 걸로 그렇게 준비해 볼게요. 자, 디자인 창을 한번 열어보시면, 자, 그러면 디자인 창을 이렇게 열었죠. 자,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에 대한 제목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언타이틀드라고 돼 있죠. 저는 이제 이그샘플 1번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적어봤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의 작업 공간 드래프트,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아닌 그죠, 일종의 그냥 나열되어 있는 그런 작업들은 여기에 눌러 보시게 되면 그러면 로비로 나갈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그샘플 1번이라는 그런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저기 바로 전에 생성된 내용들이 보이시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강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메인 대시보드, 그러니까 작업 공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그런 어떤 그래픽 툴보다 인터페이스가 단순합니다. 자, 먼저 이제 강의는 윈도우 버전으로 강의를 하겠지만 맥 버전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여기 해당하는 피그마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공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에 관련된 그런 페이지 구조라든지 그리고 어셋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요. 어셋은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화면 구조를 보시면 일단 여러 가지 그 구조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도구 상자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 가지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디자인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그렇게 난이도 높게 진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임, 작업 공간에 대한 구분인데, 일단 이제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폰 17 버전을 사용하겠다 눌러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아트보드가 생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맘대로 프레임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드시고요. 드래그 드랍을 하시면 여기에 관련된 그런 창 사이즈라든지 이런 세로 크기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놓고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당하는 프레임 크기를 조정을 해놓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전에 저장하실 때 여기에서 변경하신 것처럼,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그 작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페이지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일러 아니면 여러 가지 캔바 기능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공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작업이 되고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레임은요, 여러분들이 작업되는 공간 안에 또 프레임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여기에 구조가 뜨고 있죠. 페이지 1번이라는 구조 하위에 프레임 1번이라는 또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런 프레임 구조대로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프레임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섹션이라는 구간도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섹션은 본문 내용을 이렇게 정의할 때 내용적인 부분으로 정의할 때 쓰여지게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프레임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프레임과 섹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뭐, 여기에 프레임은 일반적인 껍데기 같은 그런 작업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섹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컴포넌트 개념으로 저희가 전환할 수 없는 일종의
작업에 대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섹션이에요. 이렇게 섹션 구간은 여기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작업적인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냥 일반적인 흰 도화지는 지금처럼 프레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기능들이 지원이 되지만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이제 요거는 섹션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페이지만 이렇게 프레임 페이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첫 줄에 배부를 수가 없죠. 그죠? 여기서는. 자, 여기서, 자, 일단 사각형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을 그려보시면, 그럼 사각형이 그려지죠? 일단,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래픽 도구와 다름이 없습니다. 원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펜도그라는 게 있습니다. 펜도그라는 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나 여러 가지 기능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벡터 아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을 칠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벡터 아트에 대한 내용들을 가미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이런 부가적인 대화창이 뜹니다. 이 부가적인 대화창이 떴다라는 것은 이거는 패스를 편집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가시면 다른 도구에서도 두 번 클릭하면 이런 쉐이프에 관련된 기능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있어요. 색을 칠하거나 휘거나 아니면 자르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기능들은 그렇게 뭔가 패스를 편집하는 기능은 피그마에서 중요한 기능은 아닙니다. 이 피그마에서는 뭔가 레이아웃을 작성하고 그리고 글자를 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멘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커멘트라는 건 왜 등장하게 된 기능이냐면 이 커멘트라는 것 자체가 자, 일종의 이제 그죠? 내용 전달하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해당하는 커멘트를 작성해 보면 여기다가 커멘트 기능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 보시면 커멘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자, 이 부분을 수정해 주세요. 이 부분 색상을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커멘트가 걸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공유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공유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처럼 여기 이메일 공유를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같은 작업을 협업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기능들 중에 이 볼 수만 있는 기능이 있고요.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은 프로 기능입니다. 만약에 편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 기능을 이 부분 색상을 변경해 주세요 라고 작성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작성자라고 볼게요. 작성자라고 하면 자, 여기 변경 완료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협업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히스토리가 다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처럼 작업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그런 요건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 거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 왼쪽에 사이드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작업에 대한 그런 구조들, 나열되어 있는 구조들이 보이는 거고요. 사이드바라는 구조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다음에 이제 레이어와 그 다음에 화일과 어셋이라는 패널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화일이라는 건 이런 페이지 구조와 그리고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어셋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셋이라는 건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해 놓은 이런 프로토타입 도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지금은 넘기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탭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그죠? 이렇게 커멘트를 요거는 나가보고요. 여기서 커멘트 도구인데 선택 도구로 가보시면 자, 이거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에서 딜리트 스레드라고 해서 딜리트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보시면 디자인과 프로토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예,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에서 보셨던 그런 패널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 왜 제거가 안 되죠?
네, 이렇게 딜리트 기능을 눌렀고요. 자,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보시면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토타입. 자, 프로토타입이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동작이 되는 그런 플로우를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B의 페이지로 가겠다. 뭐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프로토타입 패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UI UX에서 저희가 이런 웹 UI를 제작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유형 설계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작업을 하셨을 때 글자를 좀 써보겠습니다. 글자. 글자 얘기를 또 안 했네요. 자, 글자 얘기를 까먹었는데 여기서 글자를 작성해 볼게요. 커서를 대시고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글자를 작성하시면 자, 여기 페이지 2번으로 가게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자, 구성을 했는데 여기 글자를 쓸 때 여기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화창이 뜹니다. 그래서 대화창이 떠서요. 여기서 폰트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글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구글 폰트 기준으로 인터넷 폰트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쓰고 계시는 그런 자,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트루타입 폰트나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맥도 마찬가지죠. 이런 TTF나 OTF 폰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터넷 폰트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자, 여기 구글 폰트 위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작성을 할 때 지금처럼 해당하는 지금 폰트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로보토가 원래 기본 폰트거든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폰트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선 사이즈죠. 사이즈를 저는 32로 놓을게요. 자, 이렇게 여기 놨을 때 그 다음 여기에 기능 가보시면 뭐 우리가 디테일하게 배워보겠지만 요 글자에 대한 두께입니다. 라이트로 놔서 페이지를 이렇게 이동할 거거든요. 이동할 건데 이걸 누르면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갈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잡으시고 이 프레임은 피그마에서는 오브젝트 개념이기도 해요. 일반적인 이런 도형 개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동하시면서 복제하셨습니다. 그죠? 복제하셨고요. 그럼 이거 페이지 1번으로 놓을게요. 이렇게 페이지 2번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페이지 1번이 있고요. 페이지 2번이 여기 레이어상으로 구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요걸 누르면 페이지 1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는 고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드시면 요걸 눌렀을 때 페이지 2번이 가는데 이런 일종의 저희가 여기 미리 보기 기능이 있어요. 자, 프리센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미리 보기 기능을 눌러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프레임 단위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페이지 단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의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하는 그쵸? 여기 프레임 크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옵션도 정할 수 있고요. 프리뷰 눌러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뜰 수도 있으면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여기다 눌렀고요. 프로토타입에서 지금 여기에 인터랙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인터랙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누르시는 것처럼 이걸 눌러보시면 자, 그러면 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바꿀 수도 있어요. 탭을 뭐 클릭이라고 탭이 클릭이죠. 요게 이제 약간 다르긴 한데 텍스트일 때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마우스 올렸을 때 뭐 그런 개념입니다. 자, 탭을 하게 되면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온 탭을 했을 때 액션은 내비게이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비게이트 2라는 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페이지를 향하는 거죠. 페이지를 향할 때는 저는 페이지 2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페이지 2번 구성이 되는 거고요. 애니메이션은 인스턴트. 요거 한번 요 단계로 가볼게요. 자, 가보시면 여기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자, 요걸 눌러서 프리센트 기능을 눌러보시면
자, 이게 프로토타입 패널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 눌러보시면 1번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간 거죠. 갈 때는 이제 애니메이션은 저는 지금처럼 슬라이드, 그죠? 아웃, 이런 효과를 줬어요. 슬라이드 아웃.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눌러보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서 여기서는 탭이 됐을 때 내비게이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아웃, 똑같은 효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프로토타입 패널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굉장히 동적인 그런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바웃 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바웃 페이지,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열 거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방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미리 프리뷰 방식이 두 가지죠. 이렇게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건 학습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 웹사이트 정도 하나 정도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여기서 웹사이트 하나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제가 드렸던 PDF 문서 가보시면 자, 여기 밑에 있는 설명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프로토타입 다음에 자, 안드로이드, iOS, UI 템플릿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저희가 이제 핸드폰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기본적인 상태바라든지 키보드 같은 것들을 우리는 네이티브 UI라고 보통 불러줍니다. 자, 이런 내용들 뿐만이 아니고 아이콘 같은 것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자, 여기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알려드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URL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머티리얼 아이콘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들어가 보시면 일단은 이제 구글 폰트 위주로 되어 있고요. 구글 폰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아이콘들을 눌러 보시면 자, 여기 SVG와 PNG로 다운받을 수가 있죠. SVG는 컬러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소스인데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자, 이렇게 저는 바탕화면에 다운받았다고 할게요. 자, 다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피그마 경로에서요, 여기서 드래그 드랍을 하시면 자,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건 수업상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에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아이콘을 다운받으시면 나중에 색상 변경도 가능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 자체에서도 가능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조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피그마 레이아웃을 저희가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그 피그마 로비로 좀 나가볼게요. 자, 나가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세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세팅. 자, 여기에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해당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같은 것들을 세팅하게 돼 있죠. 이렇게 이메일 같은 것들을 세팅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고요. 커뮤니티라는 탭에서 여기서 이제 URL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이 URL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계정을 하나 만드시고, 계정 만드는 과정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하는 내용을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등록한 이렇게 지금 기능에서 이렇게 퍼블리시가 된 소스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작업된 소스를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기 작업된 부분하고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내용이죠. 그죠? 이거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에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일종의 포트폴리오나, 그죠? 이렇게 작업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다시 페이지 구조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릴 텐데,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에서, 여기 오브젝트 부분에서 이미지와 비디오 부분이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런 내용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요거는 제거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들만 남기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이제 이미지 불러오시는 방법은 아까 전에 아이콘 불러오신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미지 비디오를 하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경로를 불러오면 돼요. 이렇게 SVG 아이콘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 방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베이직 소스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시면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자, 여기 더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사각형을 준비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컬러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이런 쉐이프 구조의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으신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미지 경로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메이컨 이미지는 요거는 프로 기능이고요. 여기서 기능을 찾아보시면 교환해서 베이직 소스에 여기에 이미지 하나를 불러올 수가 있죠. 자, 불러오시면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그죠? 네, 가져왔는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뭔가 크기를 보정하거나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요, 이렇게 사각형 이미지가 있죠. 그죠? 이미지를 이렇게 아이콘화 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를 오브젝트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비디오 해서 이걸로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에 이미지를 가져왔죠. 그죠? 근데 이미지가 꽤 커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크기를 저희가 조정할 때 자, 크기 배율에 관련된 요건들이 있어요. 그때는 컨트롤 플러스 누르시면 확대가 되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시면 축소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축키는 Shift 1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화면에 맞춰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Shift 0번, 요거는 100% 보기. 이렇게 해서 화면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오브젝트 위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위주로 지금 배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두 개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를 가져오셔도 되는 거고, 배경 처리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약간 말씀드리는 게, 배경 처리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지금처럼 정확히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기능 키들 조금 우리가 공부해 보면, 자, 컨트롤 플러스 확대하기, 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 축소하기, 그 다음에 시프트입니다. 시프트 0번 0번은 지금처럼 여기 시프트 0번 볼게요. 그럼 이제 100배율 보기, 그 다음에 시프트 1번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화면에 맞춤 보기, 이렇게 돼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자, 이미지에 관련된 요건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미지를 넣으셨을 때, 지금처럼 이미지가 이제 들어갔죠? 근데 만약에 이미지가 위치가 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미지가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조정하시면 되시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셔갖고, 요거를 이제 옵션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이미지를, 프레임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여기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 제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바깥쪽 부분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선택을 했어요. 이때는 변경이 안 돼요. 근데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크기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변환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보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거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자, 일단은 그 이미지에 대한 색상 얘기를 조금 안 할 수 없어요. 색상 얘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헥스코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는요, 여러분들이 색상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정의는 지금처럼 레디얼, 자, 그리고 앵귤러, 그리고 다이아몬드, 색상 정의하는 건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패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우리가 해봤으니까, 비디오를 안 해봤습니다. 비디오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여기 비디오를 갖고 올 수 있는데, 저 용량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GIF로 좀 준비해 봤어요. 자, 여기 GIF로 준비하시면, 요게 약간은 에러가 항상 있는데, 얘를요, 이렇게 놨다가 다시 이렇게 이걸 닫잖아요, 대화창을. 그러면 얘가 이제 돼요. 이제는 플레이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비디오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패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패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 나온 개념인데 일단은 이 패턴을 좀 등록해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패턴이 될 만한 그런 원을 하나 그렸어요. 원을 그리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아직 많이 배우시지는 않으셨지만 이게 그래픽적인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리고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스트로크가 선이거든요. 인사이드 방식으로 제가 여기다가 10이라고 정해 볼게요. 이렇게 이런 원 형태의 도형을 만들었고요. 자, 이게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준비한 거죠. 여기다가 패턴을 적용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패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눌러 보시고요. 해당 내용이 패턴이라는 게 있죠. 패턴을 누르시고 여기에는 이제 방식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셀렉터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소스가 되거든요. 그 다음 여기에 크기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배치가 되는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이라는 게 있죠. 간격이라는 걸 10% 이렇게 10%로 적용하거나 뭐 30%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위치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패턴 정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사실 이제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백그라운드 리피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요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